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 언급을 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점은 또 보여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경영진 교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거 좀 의미 있는 뉴스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뭐 통신주, 철강, 게임,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뭐 첫 번째 뉴스는 당연히 뭐 트럼프 관세 관련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베센트 지명되면서 관세라든가 국채 금리 이런 우려를 좀 덜어낸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냥 하루에 중국에 추가 관세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부과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유는 뭐 이민자 문제도 있고 뭐 마약 같은 게 미국으로 자꾸 흘러 들어오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 멈출 때까지 이게 유효하다. 말 바꾸면 저거 조치 취하면 관세 부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투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관세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하루 전에 재무장관 지명이 되면서 관세라든가 이제 채권 문제가 좀 우려가 완화가 됐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딱 나오다 보니까 키는 내가 들고 있어. 그리고 나한테 강력한 무기는 관세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이밍에 바로 등장했던 게 이 타이밍에 등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한 분석가는 2016년, 2020년 그때를 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놀라운 발언이긴 한데 협상의 방법이다. 일단 1단계로 주먹으로 얼굴 한번 딱 때리고 나서 2단계로 일단 패놓고 나서 협상합시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빌 레크먼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라든가 펜타닐 이게 이제 마약류 얘기하는 거죠. 이게 미국으로의 유입이 중단되면 관세는 철폐될 거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 협상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는 올라가야 타당하다. 이게 자기네 증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냥 협상용이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뭐 빌 에크먼이 오늘 한 발언입니다만은 제가 봐도 저거는 말 바꾸면 저 대책을 마련하면 관세부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나는 이 마약 유입을 막은 위대한 지도자야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카드가 아닐까. 근데 일단 시장은 관세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극되면서 빠졌다가 잘 생각해 보면 부과 안 되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 라고 해서 이제 낙폭을 줄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이제 머스크도 이제 발언할 때마다 업종 몇 개씩 들썩거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지금 누가 사람이 몰고 다니는 전투기 만드냐. 그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드론이 움직이면서 전투기 노릇을 하는 게 맞지. 저 쓸데없는 데다 돈 쓰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면서 대거 관련된 비용을 삭감할 거다. 이런 분석. 그럼 방위비가 삭감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기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하나이어로 같은 경우는 어제 61선에서 그냥 살살살살 그냥 딱 다듬어 놓고 있었는데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깨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어떤 두 사람의 발언이 각각 우리 증시 그리고 특정 종목군에 어떤 영향을 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또 뭐 하락, 오늘 사실 뭐 특별하게 재료가 나온 건 없는데 보통 폭락을 했다가 급반등이 나오면 단타가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의 시세를 만들어내는 건 중장기 자금보다는 단기성 자금이 많이 포함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자금은 계속 그 안에서 왔다 갔다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상이 있으면 또 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영향으로 뭐 별다른 특별한 재료 없이 좀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게 초반 이후에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를 좀 눌러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시장이 되게 괜찮았고 상승 종목수가 많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코스피 소형업종 지수거든요. 그 8일 연속 올랐어요. 8일 연속 올라가면서 시세가 되게 잘 나가고 있고 또 코스피의 그 ADR 같은 경우 코스닥의 ADR 같은 경우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상승 종목수하고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수는 흘러내렸다가 회복이 되게 둔했잖아요. 근데 상승 종목수는 1시 30분 정도부터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수가 빠지더라도 투자자들이 더 이상 놀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알테오젠 때문에 저러는 거지 뭐 시황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다른 게임이 있고 중성주 쪽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전개가 돼서 시장 자체가 약간 이원화돼 있다. 그럼 이렇게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제가 이제 어저께 마감 시황 제가 전일 마감 시황에 괄호해놓고 이렇게 제 코멘트를 넣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경영 관련된 재료가 좀 추가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다. 근데 오늘 뉴스가 딱 나왔거든요. 그 연말 경영진 인사한다고 나오는데 여기에 사실 주목받는 인물이 한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기술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금 뒤처지게 만든 그런 원인 제공한 인물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온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삼성에서 경영진 교체를 하면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도 그런 기사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경영 자체가 바뀌는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면 투자자들은 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했죠. 근데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 재료가 나왔고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뒷받침해 주니까 시장이 쉽게 안 빠지겠구나. 그러면 대형주는 그냥 몇 개 빠지는 거 그대로 두고 좀 중성주 쪽에선 계속 놀아도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뭐 오늘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부진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음 주인가요? 언제 다음 달인가요? 하여튼 그 어차피 그게 그거네요. 하여튼 그 엔비디아를 겨냥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HBM 관련된 제품을 좀 규제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안 빠졌는데 코스닥이라든가 하여튼 관련된 그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2차 전지주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제가 뭐 레간자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21선에서 저항을 맞고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에서 자금이 나와서 저는 부분적으로 일부는 2차 전지로 갔었던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 쉬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쨌든 다음으로 또 자금이 이동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움직임에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뭐 꾸준하게 올라가는 건 통신주,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제 무관하고 또 연말에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고 또 계속 올라가는 게 엔터주. JYP 같은 경우는 11월 12일 이후에 하락한 날이 없어요. 계속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현재 가장 강한 건 엔터주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 매도가 되게 줄었습니다. 350억이니까 되게 많이 줄었고 선물은 뭐 왔다 갔다 해요.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되게 많이 팔았는데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순매수 1, 2위다라는 게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거의 100만 주 가까이 90만 주 정도 매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매수하고 그 아래도 뭐 매수한 업종은 되게 골고루 뭐 한국전력, SK텔레콤, LGU+, 통신주들 이렇게 담는데 근데 이제 약간 경기 수출 이런 종목군들 쪽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동시에 1, 2위로 담았다라는 거는 대단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였기 때문에 대형주 쪽이 이제 매도로 가 있는데 매수한 건 그나마 이제 인터넷주, 통신주, 항공주 뭐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2천억 팔았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알테오젠이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집중적으로 던졌고 매수한 쪽은 이제 엔터, JYP, 그다음에 YG 이게 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일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일부. 근데 이렇게 그 외에는 이게 업종별 색이 아주 진하진 않았어요. 그냥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뭐 여전히 엔터, 뭐 JYP를 비롯해서 뭐 엔터주를 좀 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도 쪽에는 뭐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이런 이제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매수는 뭐 전체 업종을 담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근데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이 몇 개가 좀 눈에 띄는 게 좀 있었죠.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언급을 하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부작용으로 보는 게 관세 언급하면 수입 물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 증시가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보일 수도 있었던 날이긴 한데 그나마 괜찮았던 건 금리가 빠졌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견딘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갑자기 튕겨버리면 좀 불편해질 수 있죠. 그래서 금리 추이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증시에서 낙폭이 컸던 게 엔비디아가 4% 빠지고 테슬라도 좀 빠졌잖아요. 이 두 종목은
이제 우리 증시, 물론 어떤 재료에 따라서냐 좀 다르긴 한데,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라서 이 두 종목이 빠지는 거 그렇게 시장, 우리 증시 코스피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매수가 들어오면 의미 있는 변화, 그러니까 경영진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게 다시 알테오젠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2차전지가 쉬었다가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쪽으로 간다라면 뭐 시가총액 규모상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또는 게임이라든가.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로테이션 구도, 지금 당장은 좀 순환매로 도느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구도를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가 사실 관세고 트럼프의 저 단어가 자꾸 언급되면 우리 증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관세 전쟁이 벌어졌던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한 20%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 이외 세계 지수는 거의 제자리 2년 동안. 그리고 중국은 한 7% 정도 빠졌어요. 저때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이 좀 고전하긴 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때 11% 빠졌어요.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도 그때 당시 거의 꼴찌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대상 1, 2위 국가고, 뭐 다른 나라들도 미국, 중국에 수출 많이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의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난히 높은 편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좀 분명히 있다. 그래서 트럼프와 관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는 조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가 될 수 있어서, 뭐 지금 뭐 벌써 임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건 이제 협상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좀 이성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전유수가 나올 때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서 좀 이제 뭐 뉴스는 좀 챙겨보되, 제가 보기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중소형주 쪽 종목 장세가 워낙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종목을 살펴보는, 예, 그런 기간으로 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예, 좋아요,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